네, 안녕하십니까. 페일테크 5회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좀 쉬었다가 이번에 이제 키코 공동대책위원장님을 모시고 키코 사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그 청년 실업과 연관성을 재조명한다는 주제하에 오늘 그 토크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쪽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24살 김가을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일단 지금 간호조무사를 준비 중이고, 지금 일단 취직이 안 돼서 동물병원에서 잠깐 알바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키코 공대위원님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조bun구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먼저 한번 좀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먼저 키코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키코 사태가 2008년도에 발생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물론 법적으로는 2013년도에 대법원의 그 전원합의체 최종 판결에 의해 법적 이슈는 지나갔지만 실질적으로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가중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은 끝나지가 않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희들이 이 키코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3기를 꾸려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 약 3년 정도 됐네요. 우리가 좀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면 지금 3기 들어서서 2017년도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키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시 재조사를 한 후에 얼마 전에 작년 말에 은행들에게 20%에서 41%에 달하는 금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그렇게 배상 명령을 했는데, 지금 은행들은 일부는 그 배상 명령을 받아들이고 이미 지불 완료를 했고, 일부 대다수의 은행들은 지금 현재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제 전체 키코 판매 은행들 11개 중에 10개가 자유협의체가 이제 구성이 돼서 나머지 그 키코 피해 기업들과 당사자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은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키코 공대위원장님 뵙기 전에는 키코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알게 되면서 사실은 이게 저환율과 고환율에서 언리미티드, 그러니까 상한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금융 쪽에 종사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는 처음 설계 단계부터 약간 사기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은행이라는 게 이제 파생 상품을 파는데 항상 이게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기업체의 잘못일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좀 했는데, 금융 쪽에 계신 분은 그 파생 상품을 설계할 때 하한이 있는데 상한이 없이 설계한 것 자체가 그건 약간 좀 사기성이다. 그래서 금융 쪽에 계신 어떤 분들은 그거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키코와 사실 요새 청년 실업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작년 2009년도에 사실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좀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 이제 키코 여기 좀 찍어 주실래요? 키코 잠깐 이게 좋아요? 들어와요? 네, 이거는 뭐좀 이게 이게 안 좋구나. 그래서 지금 키코 피해 기업이 초탈한 기업 수가 이제 이게 2007년도 자료인데 234개입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13조 약 2,529억. 그 다음에 연간 수출액이 79억 달러고, 종업원 수가 키코 소속 기업만 31,363명, 협력업체 수는 2597개고,
협력업체 종업원 수는 39만 1,335명인데 이게 이제 2007년도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그 예. 이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 회원 수로 참가한 기업들이 234개고 실제로는 919개예요. 아, 900여. 왜 이렇게 4분의 1밖에 안 되는 예. 그 정도 수준에서만 이제 우리 대책위원회에 가입이 됐냐면 예. 은행에 대한 그 대항력이 대부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은행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는 기업들이 뭐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데들은 좀 뒤로 빠졌고, 예. 그래서 이제 은행에 좀 대항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기업체들만 모은 게. 모아서 이제 대책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아, 그럼 실제로 피해 기업은 919개. 919개 연간 매출액은 아마 한 100조 원 정도고요. 100조예요? 100조 아. 그리고 이제 수출액도 한 1,000억 불 정도 되죠. 1,000억 불 정도네. 그다음에 지금 키코 사태 이후에 키코 기업들 많이 망가졌잖아요. 딱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 수출 금액이 그만큼 줄었어요. 아. 대기업도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종업원 수도 총 우리 234개 소속된 기업만 협력업체 포함해서 한 40만 명, 42만 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80만 9만 명. 아,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사실은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 신문에 나온 거랑 통계치, 뭐 한국은행 자료 이런 걸 다 뒤져가지고 자 수출 기업하고 내수 기업하고 매출 10억당 취업자 수출을 보면 이게 이제 2006년도부터 2015년도밖에 통계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내수 기업이 1.13명이고 수출 기업이 매출 10억당 1.81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넘어가시면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이게 2005년도부터 2010년도 자료인데 원래 이제 수출 1억당 고용 수가 1980년도는 3.32명이었는데 최근 2005년도부터 2010년도는 0.19명이에요. 그러니까 수출 1억당 10.19명을 채용한 거죠. 통계치가. 이게 이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나오니까 정확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따져봤을 때도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사실 우리 공대 위원장님한테 듣고 과연 키코 피해 기업이 은행한테 돈을 얼마나 물어줬냐 제가 이게 좀 깜짝 놀랐는데 자 제2사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460억밖에 안 돼요. 영업이익 144. 근데 전에 영업이익은 30%의 이익을 내던 그런 아주 우량한 회사예요. 근데 3년간 은행에 물어준 돈이 매출액의 거의 248, 3배 정도 어마어마한 돈을 은행이 물어주고 은행에 무슨 아주 고급 이상치업체 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같이 조그만 스타트 운영. 근데 이제 피해 기업 수는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죠. 요거는 이제 공대의 소속 기업만 했을 때 517개인데 이거 대기업도 48개. 중소기업 근데 이거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네, 919개. 919개. 자 그러면 피해 수도 거의 100조 가까이. 20조 정도. 20조요. 아무튼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이제 실업자 수가 많이 높. 자 이게 2007년도면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기잖아요. 네. 그때 사실은 이게 조사된 거잖아요. 네. 근데 2008년도 환율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900원대에서 1,000원대에서 1,400원까지 갔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1,580원 갔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위원장님 회사 같으면 얼마에 계약을 했는데 얼마 하면 저희 920원에 계약을 했고 920원에 계약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한 1,500원대. 1,000원대 갔어요. 그럼 얼마의 갭을 은행한테 더 돈을 주고? 그러니까 580원씩 해서 우리가 한 4천만 원씩 계약했으니까. 4천만 원. 예. 이제 4천만 원 계약했는데 최고 올라온 게 1,500원대고. 네. 저희가 은행한테 나온 거는 100억 나갔고요. 그러니까 은행한테 물어준 돈이 물어준 게 100억이고. 네. 100억. 네. 100억인데 이제 2008년도잖아요 이게. 네. 2009년도에 결산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나머지 계약 잔금에 대한 계약 잔금에 대한 그 평가 손실까지 이제 점유제표에 반영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용분도 확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자율이 3% 4%가 네. 3% 4%였던 것이 20%까지 나왔어요. 사실 그렇게 또 한 3년 지나니까 네. 키코 금액만큼 딱 나오더라고. 100억. 네, 100억이.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못 견뎌가지고 네. 법정관리 네. 들어가니까 또 강제 감자 시키잖아요. 네, 은행에서. 그다음 150억도 뺏어가더라고.
그럼 토탈 한 350원 나와요. 이게 아까 그 제2사 예. 그 구조예요. 대부분의 키코 기업들이 그런 구조고, 우리 같은 기업들이 이제 M&A 시장에 나오지. 예, 중견. 예. 그다음에 법정 관리하면서 이제 이 법률을 그다음에 소송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법률 시장을 우리가 먹여 살렸어요. 법률가들 우리가 그 직원들만 먹여 살린 게 아니고 은행들도 먹여 살리고 법률가들도 먹여 살리고 아주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찢어 발겨가지고 다 먹었네. 기업을 다 먹어 살리고. 기업은 거의 많이 가고 변호사 돈 벌고 은행 돈 벌고 대표이사는 완전 신불자 되고 대표자는 이제 시작했어요. 그것도 세계 1위에서 10위하는 그 분야에서 1, 2등 하던 회사들. 자, 이거는 뭐냐면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 취업자 수 추이 통계인데,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보면은 수출이 50.5%고 내수가 49.5%, 그래서 반반이거든요. 이게 10년이 지나도 거의 51대 48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 내수 기업하고 수출 기업하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1000명 단위거든요. 그러면 11만 4천 명이에요. 취업자 수. 이게 증감폭만 따진 거예요. 그럼 내수 기업은 7만 3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이 그 취업자 수가 증가가 훨씬 컸다는 얘기죠. 경제에 그만큼 기여가 많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또 한 가지 볼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제가 좀 2019년도에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돌린 건데, 이건 좀 시간 좀 머리 좀 써가지고 한 건데,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저는 인터넷에서 나온 것만 순수 자료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 아까 말씀한 자세한 거 뭐. 근데 그 2007년도 공대의 그 인터넷 구글링 해보니까 그 나온 자료에 의하면, 자, 2007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협력업체 총 일자리 수가 39만 개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내수 성장률을 이 프로테지를, 저것도 뭐 통계에 나온 거니까 정확한 거예요. 여기다 취업자 수 중가율, 그리고 키코 기업 총 매출액은 성장률을 계산했을 때 이 반영한 거예요. 만약 그 기업들이 살아 있었다면 성장률 반영하면 매출이 이 증가폭만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그랬을 때 협력업체 고용, 취업자 수 증가율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걸 다 합쳤을 때 내수 일자리 수가 연도별 다 누적을 했을 때 34만 3천 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키코 기업만 따졌을 때 이거는 이제 수출이거든요. 뒷페이지에 나오는데 3만 8천 명이 더 증감을 하는 거예요. 수출 기업 따졌을 때. 그러면 기존의 고용에다가 매년 신규 증감 합치면 7만 명 정도가 나와요. 2009년도에 따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키코 부도 시점이 2007년도인데 이게 사실은 일부만 그렇고 그 이후에 꾸준히 부도가 났으니까 2007년도 총 매출을 저는 13조로 계산한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재 협력업체 종업원 수를 따지면 34만 개의 일자리고요. 요거는 이제 수출 기업입니다. 자, 키코 기업만 따졌을 때 이게 수출 성장률입니다. 이 통계는 정확합니다. 뭐 한국은행 통계니까. 그러면 고용 수출 1억 단 고용 인원수를 아까 0.19를 제가 최하치로 잡은 거예요. 보수적으로. 이거 10년치 보수적으로 잡으면 가장 최근치. 그랬을 때도 전체 수출액이 이렇게 나왔을 때 고용 수 계산하면 38,000명을 추가로 고용이 가능했다. 그렇게 합치면 기존 고용액 수와 추가 고용액 수를 치면 이제 7만 명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 키코 79억 불을 매출액으로 따지면 키코 공대의 소속 기업만 8조 9천억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요약을 해보면, 자, 수출로 인한 일자리 수가 첫째 7만 개가 날아간 거고요. 내수로 인한 일자리 수 34만 개가 날아갔어요. 두 개 합치면 41만 3천 개 일자가 날아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제가 우연의 일치인데, 자, 2007년도 청년 실업이 41만 명이에요. 2018년도 8월에 43만 명이에요. 우연의 일치로 키코 공대의 소속 기업만 2007년도 자료로 따졌을 때 이게 이제 중앙일보 자료거든요. 공교롭게도 41만 명 정도가 비슷하게 맞는다고 제가 이제 좀 신기해가지고. 맞아요.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뭐냐면, 자, 이거는 이제 이것도 뭐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자, 수출 및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에서 소비의 기여도는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좀
10년도에서 11년도에 떨어져가지고 거의 1.5에서 1.3, 0.3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키코 피해 기업의 최종 종식 시점이 언제죠? 아직도 피해 중이에요. 2010년도까지 다 끝났죠. 아, 그럼 10년, 그러면 딱 맞네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네. 자,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면 약간의 여파가 있다고. 자, 6.0에서 7.5로 갔는데 이게 수출이 경제 성장의 기여도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떨어졌죠. 예. 근데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수출이 경제 성장의 기여도가 이렇게 떨어졌다면 제 판단으로 키코 기업이 41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갔잖아요. 그게 반영된 수치가 아닐까. 만약에 키코 기업들이 그대로 계속 존속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왜냐면 이제 학자들이라는 게 진화원 흔적과 파편만 조사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어떤 학자들은 뭐 수출이 그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네? 이렇게 이 도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업은 살아있다면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수출이 경제에 기여하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박정희 이후로 우리나라 거의 90%가 다 수출로 먹고 사는데 지금 전체 수출에 조선, 반도체, 화학이 다 먹여 살리는데 자, 그래서 이런 좀